전 세계 수십억 명의 시청자들은 방금 과달라하라에 끓어오르는 용광로에서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이 체코를 2대1로 무너뜨린 월드컵 역사상 가장 미치고 감동적인 대역 정옥 중 하나를 목격하는 행운을 누렸습니다. 지금 이 순간 멕시코 과달라하라의 아크론 스타디움은 아시아 축구가 뿜어낸 거대한 지각 변동의 열기로 인해 그야말로 폭발하기 직전입니다. 글로벌 스포츠 매체들은 경기 종료 직전 터져나온 골키퍼 김승규의 초현실적인 슈퍼세이브와 페예노르트의 사령관 황인범이 선보인 정교한 칩슛, 그리고 벨기에 차크에서 활약 중인 젊은 야수 오현규의 파괴적인 돌파력을 향해 연일 찬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전반전까지만 해도 기대 득점 수치인 XG가 단 0.42에 불과하며 사막처럼 메말랐던 한국의 공격진이 후반전 가공할 만한 화력을 뿜어내며 유효 슈팅 7개와 함께 최종 XG 1.89를 기록하며 유럽의 거함을 침몰시킨 이 극적인 역전극에 전 세계 언론은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눈부신 승리의 이면에는 대다수 축구 전문가들과 축구 팬들이 전혀 알아채지 못한 완벽하게 설계된 잔혹한 전술적 진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눈앞에 펼쳐진 화려한 골 장면과 박진감 넘치는 경기 흐름이라는 얄팍한 표면에 완전히 속아 넘어갔던 것입니다. 경기 종료 후 패배의 쓴잔을 마신 유럽 대표팀의 핵심 인물이 직접 입을 열어 그 보이지 않는 거대한 톱니바퀴를 폭로하기 전까지 체코의 강력한 방어선이 왜 후반 중반 이후 그토록 무기력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 근본적인 메커니즘을 꿰뚫어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후반 59분, 고지대의 희박한 산소를 뚫고 강력한 헤더 선제골을 터뜨리며 조국의 영웅이 될 준비를 마쳤던 체코의 위대한 주장 토마시 소우체크는 경기가 끝난 후 완전히 넋이 나간 눈빛과 풀린 다리로 공식 기자회견장에 들어섰습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에서 수많은 거친 싸움을 이겨냈던 이 베테랑 미드필더의 목소리에는 심판 판정에 대한 불만이나 불운을 탓하는 흔한 핑계 따위는 없었습니다. 190cm가 넘는 이 거구의 캡틴은 깊게 고개를 숙인 채 한국 코칭 스태프가 경기장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소름 돋는 심리 전술과 공간 설계의 비밀을 적나라하게 밝혀내기 시작했습니다. 소우체크는 승부의 무게추를 완전히 무너뜨린 진짜 전환점은 그 어떤 화려한 슈팅이나 가공할 만한 패스가 터졌던 순간이 아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후반 69분, 대기심이 붉은색 조명이 선명한 교체보드에 미국 MLS LAFC에서 활약 중인 데스타이자 한국의 상징, 손흥민의 등번호 7번을 찍어 올린 바로 그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전 세계 축구계를 경악하게 만든 그의 고해성사는 축구라는 스포츠가 가진 가장 잔혹한 심리 오케스트라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는 손흥민이 잔디 위를 떠나 테크니컬 지역으로 걸어나가는 모습을 보았을 때 우리를 90분 내내 공포에 떨게 했던 가장 거대한 재앙이 마침내 사라졌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완벽한 오판이었습니다. 진짜 지옥과도 같은 악몽은 영웅이 무대 뒤로 사라진 바로 그 순간부터 서막을 올렸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미드필더마저 처참하게 무너뜨린 이 충격적인 전술적 스토리의 디테일 속으로 함께 깊이 들어가 보시죠. 체코의 중원을 책임지는 토마시 소우체크는 자신의 커리어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심리적 붕괴가 일어났던 후반 69분의 그 전율 돋는 순간을 복귀하며 기자회견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전광판의 스코어가 1대1로 팽팽하게 맞서며 단 한 걸음의 실수가 곧장 탈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극도의 긴장 상황 속에서 한국의 홍명보 감독은 팀의 정신적 지주이자 전 세계가 경계하는 캡틴 손흥민을 벤치로 불러들이는 과감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소우체크는 후반 59분 자신이 선제 실점을 안겼을 때만 해도 웨스트햄에서 다져진 자신의 중원 장악력을 바탕으로 체코가 한국의 공격 궤도를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으며 승리는 자신들의 소나귀에 들어왔다고 굳게 믿었다고 회상했습니다. 그리고 10분 뒤 대기심의 전광판에 번쩍이는 등번호 7번을 목격한 순간 솔직히 고백하건대 체코의 수비 라인과 중원 전체가 동시적으로 거대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선수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안도의 눈빛을 교환했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를 지옥 같은 스피드로 괴롭히던 가장 무시무시한 파괴자가 마침내 사라졌다. 이제 우리는 안전하게 경기를 운영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느꼈던 찰나의 해방감이야말로 오히려 자신들의 목을 죄어오는 시퍼런 칼날이었다는 사실을 당시에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손흥민이라는 거대한 위협이 피치 위에서 사라졌다는 사실은 프리미어리그에서 뼈가 굵은 소우체크와 체코의 베테랑 방어선으로 하여금 월드컵이라는 가장 거대한 무대에서 가장 멍청하고 치명적인 심리적 방심을 저지르게 만들었습니다. 소우체크는 축구에서 가장 극도의 위험은 손흥민이라는 폭탄을 눈앞에 두고 정면으로 맞서 싸울 때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진짜 무서운 순간은 그 폭탄이 시야에서 사라졌다고 착각하는 바로 그 순간이라는 점입니다. 한국 축구가 치밀하게 설계한 환영에 취해 체코 선수들의 뇌는 순간적으로 긴장의 끈을 팽팽하게 당기던 리듬을 잃어버렸고 중원과 수비의 정교한 간격은 미세하게 흐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의 거구들이 방심에 덫에 걸려 전술적 공황 상태에 빠진 바로 그 찰나. 한국은 벨기에 무대를 폭격 중인 23살의 젊은 스트라이커 오현규를 그라운드에 투입했습니다. 그는 경기 전날까지 38도가 넘는 극심한 고열에 시달리며 정상적인 컨디션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충혈된 눈빛을 번뜩이며 마치 브레이크가 통째로 고장난 장갑차처럼 체코의 수비진을 향해 무자비하게 돌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우체크를 비롯한 체코 센터백들의 두 다리는 이미 지난 69분 동안 손흥민의 파괴적인 침투를 커버하느라 뼛속까지 갈려나간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도저히 제어할 수 없는 야생적인 물리적 힘과 스피드를 장착한 새로운 괴수와 맞닥뜨리게 된 것입니다. 체코가 자랑하던 유럽식 조직력의 붕괴는 그렇게 완벽하게 계산된 타이밍 속에서 가속화되었습니다. 현대 축구 전술 분석가들은 이 믿기지 않는 현상을 공간 사각지대 이론과 결합된 전술적 중력 효과라고 정의합니다. 체코의 캡틴 소우체크는 손흥민이 직접 골을 넣거나 도움을 기록하지 않고도 단지 피치 위에 존재하는 것만으로 어떻게 상대 수비 전체를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을 수 있는지 그 메커니즘을 생생하게 해부했습니다. 사실 한국의 공격 전개 방식은 겉보기에는 매우 직선적이고 단순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7번 공격수가 그 시스템의 중심에 서는 순간 그 단순함은 상대를 단숨에 베어버리는 끔찍한 단두대로 탈바꿈합니다. 소우체크는 세계 최고의 리그인 프리미어리그와 2026년 현재 MLS LAFC 무대에서도 여전히 압도적인 클래스를 보여주는 손흥민을 바라보며 그가 자신이 평생 상대해본 월드클래스 공격수 중 가장 강력하고 위협적인 전술적 인력을 지닌 선수라고 고백했습니다. 그가 볼을 잡거나 혹은 파이널 서드 주변을 그저 부지런히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웨스트햄의 철벽 미드필더인 자신마저 아래로 내려앉아 체코 수비진과 함께 반경 3m 이내에 무조건 2명 이상의 수비수를 상시 배치해야만 했습니다. 이는 전술 매뉴얼에 적힌 규칙이 아닌 생존을 위한 본능적인 불문율이었습니다. 하지만 특정 선수 한 명을 완벽하게 격리하기 위해 체코가 지불해야 했던 대가는 너무나도 참혹했습니다. 최전방의 에이스를 가두기 위해 체코의 방어벽이 한쪽 측면으로 지나치게 쏠리는 순간 중원 사령관인 소우체크의 배후 공간을 비롯해 중앙과 측면에 구축되어 있던 견고한 수비 구조는 도미노처럼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이강인이나 이재성 같은 기술적으로 극에 달한 위성 플레이어들에게 마침내 마음껏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광활한 대초원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소우체크는 후반 중반에 터진 황인범의 동점골 장면을 그 전술적 중력에 살아있는 증거로 지목했습니다. 페예노르드에서 매주 유럽 최고 수준의 압박을 견디는 황인범이 어떻게 체코의 페널티 박스 안쪽 공간을 그토록 완벽하게 비어있는 상태로 유령처럼 침투할 수 있었겠습니까? 패스가 박스 안으로 배달되기 직전 손흥민이 반대편 공간으로 수비진을 모조리 유인하는 극도로 날카로운 미끼 움직임을 가져갔기 때문입니다. 그 짧은 움직임은 거대한 블랙홀처럼 체코 수비수들의 시선과 무게중심, 그리고 방어의 초점을 통째로 흡수해버렸습니다. 손흥민은 동점골이 터지는 그 순간 단 한 번도 공을 건드리지 않았지만 공간의 밀도를 지배하는 천재적인 축구 지능으로 그 득점의 판을 처음부터 끝까지 짜맞춘 실질적인 설계자였습니다. 체코의 주장은 여기서 말을 멈추지 않고 후반 80분에 터진 한국의 2대1 역전 결승골 이면에 도사리고 있던 잔혹한 전술적 필연성을 담담하게 인정했습니다. 그는 고열로 인해 몸을 제대로 가누기조차 힘들었던 오현규가 어떻게 그토록 손쉽게 체코의 거구 수비수들을 몸싸움으로 찍어 누르고 결승골을 장렬할 수 있었는지 그 역학관계를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체코 선수들의 순간적인 집중력 저하나 실력 부족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앞선 69분 동안 손흥민이라는 존재에 의해 철저하게 기획된 체력적 고문이 만들어낸 필연적인 결과물이었습니다. 경기 종료 직후 수많은 언론과 축구 팬들은 두 번째 골 장면에서 보여준 오현규의 괴물 같은 피지컬과 지치지 않는 돌파력에 아낌없는 찬사를 보냈습니다. 물론 그의 투지는 위대했고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축구의 본질을 들여다보는 전술 분석가들이라면 이 역학적인 인과관계를 결코 간과서는 안 됩니다. 오현규라는 날카로운 도끼에 의해 쓰러진 체코 수비진이라는 거대한 나무는 이미 그 이전에 손흥민이 가한 쉼없는 스프린트와 압박에 의해 뿌리의 99%가 잔인하게 톱질당해 있던 상태였습니다. 전반전과 후반전 초반 내내 손흥민은 올림픽 단거리 육상 선수를 연상케 하는 폭발적인 가속도로 체코의 오프사이드 라인을 끊임없이 파괴했습니다. 그의 가공할 만한 침투를 저지하기 위해 소우 체크를 포함해 90kg이 넘는 체코의 거구 센터백들은 수십 번의 전력 질주를 반복해야 했고 중원의 근육들은 파열 직전까지 팽팽하게 당겨졌습니다. 게다가 이곳은 해발 고도가 높아 산소가 희박한 과달라하라의 아크론 스타디움이었습니다. 후반 69분 손흥민이 교체되어 나갈 무렵 체코 방어선 전체의 젖산 수치와 폐 속의 산소 잔여량은 이미 위험 수위를 한참 넘어선 레드존을 돌파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역전 결승골은 하늘에서 우연히 떨어진 행운이 아닙니다. 그것은 손흥민이 거대한 쇠망치로 균열을 내놓은 수비진의 폐허 위에 오현규라는 파괴적인 마침표를 찍은 한국 코칭 스태프의 완벽한 콤비네이션 일격이었습니다. 이 역사적인 경기 후 고해 성사를 마무리하며 토마시 소우체크는 수백 년 동안 세계 축구를 호령해온 늙은 대륙, 유럽의 자존심을 완전히 내려놓은 채 아시아의 호랑이를 향해 깊은 경의를 표했습니다. 패배자의 쓰라린 고백이었지만 프리미어리그 무대를 누비는 최고 미드필더의 메시지는 과달라하라의 뜨거운 밤 이후 세계 축구 지형도에서 한국 축구가 차지하는 전술적 위상을 완벽하게 재정의했습니다. 과거 유럽 축구계에는 한국을 상대할 때 통용되던 아주 단순한 공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손흥민 한 명만 철저하게 지우면 한국 국가대표팀의 공격 시스템 전체가 알아서 자멸한다는 전술적 오만이었습니다. 그들은 종종 한국을 원맨팀이라는 단어로 폄하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은 유럽 축구의 얄팍한 편견의 뺨을 아주 뼈아프게 후려쳤습니다. 동시에 월드컵 역사상 전례를 찾기 힘들 만큼 소름 돋는 전술적 교훈을 전 세계에 똑똑히 각인시켰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자신들의 위대한 슈퍼스타 손흥민마저 팀의 승리를 위해 기꺼이 미끼가 되어 스포트라이트를 양보하는 팀, 그리고 페에노르트의 황인범처럼 보이지 않는 공간을 지배하는 미드필더가 언제든 침투할 수 있도록 전술적 헌신을 아끼지 않는 위대한 조직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38도의 고열 속에서도 조국의 승리를 위해 마지막 한 방을 꽂아 넣을 수 있는 오현규 같은 무서운 신예들이 즐비한 팀이자 후반 추가 시간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듯한 반사신경으로 골문을 지켜낸 수문장 김승규가 버티고 있는 난공불락의 집단을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체코의 주장 소우체크는 한국 대표팀이 이제 단순한 선수 개개인의 능력을 넘어 전술적으로 완벽하게 응집된 거대한 하나의 유기체이자 뚜렷한 약점을 찾을 수 없는 완벽한 강팀으로 환골탈태했다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체코의 라커룸의 패배에 대한 맹목적인 분노나 비난이 없었던 이유는 이토록 정교한 지능과 불멸의 투지를 뿜어내는 팀에게 패배하는 것은 수치가 아니라 오히려 축구의 진수를 배울 수 있는 값진 특권이었기 때문입니다. 승점 3점을 획득한 것을 넘어 아시아 축구를 바라보던 유럽의 낡은 패러다임을 통쾌하게 깨부순 위대한 승리. 후반 69분에 단행된 홍명보 감독의 교체 카드는 현대 축구 전술사에서 가장 정교하고 소름 돋는 심리적 묘수로 오랫동안 회자될 것입니다. 오늘 체코의 캡틴마저 감탄하게 만든 손흥민 선수의 보이지 않는 전술적 가치와 한국 축구의 무서운 진화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은 2026 월드컵 여정에서 과연 대한민국의 이 강력한 덫을 파해할 수 있는 팀이 존재할지 여러분의 날카로운 시선과 소중한 의견을 아래 댓글로 자유롭게 공유해 주시기 도꼬공담이 바랍니다.